첫 번째 속보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의 출국을 금지했다. 그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김용현 측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게 기각을 당했잖아요. 네네. 거기에 준항고를 했다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안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아니 왜 이거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네네. 저렇게 활개치고 있는 게 제가 이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요. 네. 뭐냐면 그날 갇혀 있을 때 네. 그 개업 날서 제가 이제 저는 광항창에 사니까 거의 제일 먼저 왔습니다. 그때 서미화 의원, 임미화 의원 저하고 세 명이 제일 먼저 왔는데 네. 그 이제 사람 국회의원들이 다 들어오고 나서 이제 그 갇혀 있으면 한쪽으로는 문을 열고 와서 뭔가 할 것 같아서 공포 속에서 맞아요. 제 뒤에 민주당 의원들이 계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네. 다선 의원들이죠.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짜증을 내면서 그랬어요. 이명박 박근혜 풀어주니까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거 아니냐고.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렇게 내란 세력의 중심 세력이 저렇게 활보하고 다니니 네. 지금 내란 잔당이라는 국민의힘들이 또 저렇게 살만하니까 나와서 제가 어제도 그 논평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지금 이 국민 여론 가르고 저렇게 프레임하고 국익에 도움 안 되는 발언을 하는 거 아니냐. 좀 개탄스럽습니다 정말.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윤석열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것도 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잖아요. 빨리 체포해서 다시 들어가야죠. 구속해야 합니다. 네. 예. 그 김용현 같은 경우도 온갖 법기술을 벌여가지고 어떻게든지 빠져나갈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게 사법부의 누군가의 가와 네. 적어도 생각이 맞거나 연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처음 계엄이 실패했을 때부터 네. 그러니까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민주화의 운동을 통해서 많이 파쇄를 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여전히 잔당과 끈이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외교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는 아무래도 한반도 문제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아까 2002년 얘기를 제가 다시 이제 꺼낼 수밖에 없는데 액세스 오브 이블이라고 부시가 악의 축 얘기를 했잖아요. 그 세 나라가 이란, 이라크, 북한이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라크는 이미 침공을 해가지고 물론 뭐 힘들게 전쟁을 했지만 이란도 이번에 침공을 했잖아요. 이런 식이라면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하지까는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있습니다. 예. 제가 그 폭격했을 때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다 올린 게 네. 이거였습니다. 북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다. 북한에게 보낸 시그널은 뭐냐? 지금 돌고 있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 김정은 영도자는 그러니까 밈이 돌고 이 만화가 도는 게 뭐냐면 봐라 가져야지 안 맞는 거다. 핵을 그래서 어. 핵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자기들이 그 많은 그 폭격 위협에서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못 때릴 거다. 실제로 못 때리고요. 이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때렸을 때 하나라도 살아남아서 큰일 나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사인은 뭐냐 네, 하면 지금 여기 나오네요. 그다음에 트럼프에게는 일기 때 코피 작전 기억나시죠? 네. 블러디 노즈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릴 때 싸우면 그냥 코피 팍 코피라면 내면 이기잖아요. 그러면 하고 저 항복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북한을 항복하기 위해서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1994년에 그 영변 타격이라는 그게 코피 작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피 작전 하면 안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혹시라도 여기에 승리의 성과에 고무돼서 그리고 지금 계속 두드리는데 북한이 안 나왔을 때 다시 자기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딴 식의 위협이나 실행을 할까봐 굉장히 안 좋은 거 양쪽에 북한과 미국 양쪽에 안 좋은 겁니다 지금. 그러나 실제 그게 이제 실행될 가능성이 낮다고 낮죠. 지금은 거죠. 낮죠. 그리고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때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전쟁을 허락할 수 없다라고 의사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는 그런 행동을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그 상황에서 지금 정동영 의원이 이제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걸 마치 이제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안보실을 외교 쪽을 담당 외교 안보 쪽을 담당 이쪽은 관료 출신이고 국정원과 통일부는 이제 정치인이거나 또는 적어도 이제 전문가 출신이란 말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 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조선일보를 비롯해 가지고 이제 또
이 우파신 분들은 이걸 자주파와 뭐 동맹파의 그렇게 분류해서 재판이다, 하더라고. 대결이다. 네. 그러면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스스로 뭐 권력 균형을 이루기 위한 거다. 또는 여기서 비판할 때는 또는 재현되는데 저런 식의 인사가 되냐 뭐 네. 이런 건데요. 네. 그 다 사실은 낭설이고요. 제가 판단하고 제가 들은 바로는 네. 이건 분리입니다. 분리다. 그러니까 외교 문제는 네. 안정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완전히 외교 무대에서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인수위도 없습니다. 네. 대통령이 G7 가는 거는 그렇지만 모든 분야에 전 세계 우리가 공간이 나가 있는 공간 숫자 165개고요. 그런 국가들을 동시에 우리가 외교를 펼치려면 경험 있는 베테랑 외교관들을 전민 배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쪽은 네. 2018년의 추억 또는 노무현 정부 때의 추억, 김대중 대통령 때의 추억입니다. 네. 뭐냐? 그때 이분들이 남북 대화를 이끌어냈고 네, 맞아요. 그걸 현장의 경험도 있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또 네. 2018년에도 네. 왜 그러면 국정원이냐? 통일부는 그럼 내 말이 이해가 가는데 왜 국정원에 그러면 이종석이냐? 네. 그게 바로 2018년에 특사를 통해서 이끌었던 게 서훈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부류는 북한에서 그래도 대화파라고 인정을 하니 그렇죠. 북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만 네. 북한이 2018년 19년에 북한으로서는 네. 뒤통수를 맞았고 그 이후에 계속 김정은만 빼고 네. 뭐 소대가리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엄청 모욕적인 아유, 인사를 했잖아요. 있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예. 북한으로서는 트럼프도 밉지만 옆에서 이걸 준비했던 믿었던 자기로서는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했다고 생각해서 네. 북한에게 지금 이 두 분이 어떻게 인식되고 해석되는지는 좀 두고 봐야 돼요. 북한이 과연 북한에 야 니들 우리 잘못 읽었어. 네네. 그 사람들 우리 싫어해. 아,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좀 신뢰를 회복하고 네. 북한을 이끌어내는데 이 두 분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예전에 이분들이 했던 여러 상황들을 보면 북한이 이렇게 싫어할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적어도 대통령의 그 의도가 네네. 이 인사지. 그렇죠. 뭐 자주파하고 아, 이거는 그건 그거는 전혀 아닌 아닌 겁니다. 근데 왜 보수엔 자꾸 자주파 동맹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의도가 있습니까? 아니 늘 진영을 나누는 걸 좋아하잖아요. 진짜 그 사람들은 그렇죠. 지는 나는 그래 거 좋아하죠. 진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동맹은 친미고 자주는 네. 친북 친중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폐해가 많으냐면 네네. 이번에도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번에 일본이나 호주가 없고 이러면 네. 미국이 어떻게 생각해요? 한국에서 이렇게 공격받네? 그러면 한국의 이 대통령하고 네. 트럼프가 만났을 때는 그냥 동맹 흔드는 대통령이라고 밀어붙이면 그냥 다 받아낼 수 있겠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협상 카드의 협상력을 축소시키는 그런 발언은 진짜 예. 문제다. 문제입니다. 자, 홍준표 전 시장이 대구시장이 글을 올렸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 뭘 기다려? 부를까요? 아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글을 올려놨습니다. 마음을 급하게 먹지 않고 때를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답변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순리대로 갑니다. 조급하지 않고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내 능력이 소진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다만 지난 두 번에 대해서는 참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두 번은 네. 속았고 함정에 네. 빠져가 못했는데 네, 내 네. 능력이 소진되었다고 판단.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판단 소진 안 된 안 거잖아요. 됐다는 거죠. 소진 네. 안 됐으니 내 힘이 있는 걸 본 사람은 불러라. 불러라.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입장에서 정치권에 계시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나와서 뭐 움직일 공간이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정치 초보잖아요. 저는 네, 아직까지도 그냥 교수나 네. 국립외교원장 같았고 원래 제가 이제 비례대표의 다른 말은 직능 대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전문가라는 정체성이 더 큰데 네. 그래도 뭐 제가 정치는 초보라도 인생 초보는 아니니까 저 정치인들의 일종의 자기 합리화 마약 같은 네. 그왜뭐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뽕 맞았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있죠. 같고 정치인들은. 맞아요. 그다음에 그러려면 자기는 괜찮았는데 네, 네. 함정이었다. 다른 다른 사람 사람들을 때문이다. 모함했다. 그래야 네, 네. 안 불러줘도 말년에 일을 가는 거 있는 그게 좀 분이 저분은 굉장히 분노에 차 있는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네.